2004년 5월 호주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집을 나간 아내와 딸아이를 찾는 존 샤프의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3월 말 아내와 딸아이가 사라졌고 2달째 행방불명이지만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다며 제발 집으로 돌아오길 호소했고 어떤 정보라도 아는 사람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가족이 만나기를 바랐지만 존은 이미 재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1994년 당시 27살의 존과 31살의 안나는 은행에서 동료로 만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에 빠져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결혼을 잘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이고 활기차고 당찬 여성인데 반해 존은 지루하고 표현을 잘 하지 않아 안나는 결혼 생활이 재미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너무 성급히 결혼한 것 같다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지만 이미 시까지 올렸으니 좋게 보고 살라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또한 이혼이 금기되는 가톨릭 신자였기에 어머니의 뜻에 따르기로 합니다. 안나는 그 이후에도 남편의 열정이나 사랑을 못 느끼겠다며 결혼을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 8년 만에 임신하며 무미건조한 일상에 잠시나마 행복이 깃들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했던 존 역시 임신 소식에 기뻐했고 비로소 안나는 아내로서 존중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딸아이가 태어났고 기쁨도 잠시 부부는 시련에 맞닥뜨립니다. 사랑스러운 아기 그레이시는 고관절 이형성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도 있었지만 그레이시는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아기는 종종 울부짖었고 잠들기 어려워했습니다. 안나는 회사로의 복귀를 중단하고 그레이시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합니다. 처음 해보는 육아라 힘들고 몸이 불편한 아이를 돌보는 건 배 이상으로 힘들었지만 안나는 온 사랑과 정성을 그레이시에게 쏟았습니다. 2003년 11월 그레이시는 어느덧 15개월이 되었고 안나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존의 축하를 기대했지만 그는 그레이시를 보며 힘든 탓인지 임신 소식에 기뻐하지 않았고 안나는 몹시 속상해했습니다. 2004년 초 존은 평소 낚시에 관심이 없었지만 새로운 취미를 갖고자 한 것인지 그는 스포츠 용품점에 가서 물고기를 사냥할 때 쓰는 작살총을 구매합니다. 작살총은 작동 방식이 총기와 유사하지만 압축된 공기나 스프링을 이용해 창 같은 날카로운 끝부분을 발사해서 물고기를 찌르는 장비입니다. 존은 집의 뒷마당에서 작살총을 들고 매일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3월 22일 아침 안나는 그레이시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었고 그날 오후 그녀는 뱃속의 태아를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문의 전화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한 존은 그간 계획했던 사악한 것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차고로 가서 작살총을 꺼내왔고 곤히 잠든 아내의 관자놀이에 2번 연달아 발사합니다. 피로 물들어가는 침대를 보며 그는 담요로 안나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가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존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레이시를 보육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은근슬쩍 안나가 바람나서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존은 침대에 싸늘히 식은 안나를 뒷마당에 묻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존은 아내의 메일함을 열어 가족과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자신이 임신해서 기쁘다며 뱃속 아기의 진짜 아빠인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도망쳤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그레이시의 보육원에 안나가 그레이시를 데려가기로 했다며 퇴소 사실을 알립니다. 존이 안나의 이름으로 보낸 메일을 몇몇이 확인하자 안나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지만 존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3월 27일 밤 그는 위스키에 진탕 취한 채 다시 한번 작살총을 들고 고이 잠든 그레이시의 침대로 향했습니다.
작디 작은 그레이시의 머리에 총을 쐈을 때 창은 두개골에 박혔지만 죽일 만큼 깊이 관통하지는 못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레이시는 비명을 지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더 많은 창을 가져와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겼지만 이번에도 그레이시의 울음소리만 커졌습니다. 존은 딸의 머리에서 창을 뽑아내어 2번 더 발사했고 끝내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작은 그레이시를 방수포에 말아 덕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는 뒷마당에 묻은 안나를 다시 꺼내와 체인톱으로 분리했습니다. 이윽고 몇 개의 봉투에 나눠 담긴 안나와 그레이시를 트렁크에 싣고 새벽녘 그는 쓰레기통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딸의 메일을 확인하고 연락이 안 되자 걱정이 된 안나의 어머니는 존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태연히 안나는 그레이시를 데리고 어떤 남자와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간의 부부 생활 중 어려움이 있었어도 여태 잘 버텨왔고 다른 이유도 아닌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는 건 얼토당토 않을 소리였습니다. 안나가 보내온 이메일 또한 평상시 그녀가 쓰던 문체가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3월 29일 딸의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존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 앞에서도 존은 당당히 그녀가 정확히 3월 23일 사라졌고 나흘 후 다시 찾아와 그레이시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살피던 중 안방과 그레이시의 방에서 이질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침대는 낡은 것으로 보이는데 매트리스는 완전 새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부부가 거주하던 모닝턴 시내 택시회사 전부를 찾아다니며 3월 27일에 존의 집으로 운행한 택시가 있는지 조사했지만 운행한 택시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안나의 생존 반응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모닝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현금을 찾고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에게 꽃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형사들은 CCTV를 통해 안나의 카드를 사용하고 다니는 사람은 남자란 것을 확인했고 존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존이 상당히 의심스러워 몰래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5월 초 새벽 차를 몰고 나와 공중 화장실 옆 덤불 속으로 들어가는 존의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잠시 후 덤불에서 나온 그는 재빨리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수사팀이 덤불 속을 수색하자 파란색 비닐봉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안나의 꺼진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발견했을 때 존에 의해 안나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존은 TV 프로그램에 가족을 찾는다며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을 바람난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가여운 남편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받아 본격적으로 존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존은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는지 모든 증거를 그대로 둔 채였습니다. 집에서 전기 체인톱과 방수포, 덕트 테이프를 구매한 영수증이 발견되었고 안방과 그레이시의 방에서 그들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모녀가 사라진 직후 새 매트리스를 구매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그간 모은 증거를 들이밀며 존을 체포했고 2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존은 결국 끔찍한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모녀의 시체와 전기톱, 작살총은 모두 쓰레기 매립장에 묻혀 있다고 했습니다. 존의 인터뷰 이후 그가 살인자로 밝혀지면서 언론은 수사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경찰은 안나의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쏟아지는 언론의 압박 때문에라도 유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6월 말 경찰과 자원봉사단체들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거대한 매립지에서 모녀의 일부라도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그들은 수천 톤의 폐기물을 헤집으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 안나의 토막난 유해 전부와 방수포 속에서 부패한 그레이시의 유해를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망한 지 4개월 가까이 되어서 유족은 무사히 모녀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모인 가족과 친척, 친구들은 안나가 얼마나 헌신적인 엄마였는지를 얘기하며 슬퍼했습니다. 살해의 이유를 묻자 존은 가장 큰 이유로 양육에 부담감을 들었습니다.
평생 장애를 갖고 살지도 모르는 그레이시에 대한 무게도 벅찬데 원치 않는 두 번째 아이까지 임신했다는 것에 매우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레이시의 질병은 태아일 때 이미 안나가 알고 있었으면서 자신에게 상의 한 번 안 한 것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고관절 이형성증이란 것이 호르몬에 의한 유전 가능성이 큼을 알게 되었고 둘째 아이 또한 같은 병을 앓을 수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아의 죽음은 기소할 수 없어 존은 아내와 딸 2명을 살해한 것을 인정했으며 33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